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자, 이제 3부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가 뭐냐면 중세시대의 물류 흐름도입니다. 중세시대의 물류 흐름도.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 우선 한국만 볼까요? 한국 보면 여기가 어디죠? 경주예요. 예전에는 부산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경주와 여기, 쉽게 말하면 평양 이쪽 부분이죠. 옛날에 중세시대 때니까. 지금은 다르죠. 어쨌든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런데 글로벌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어떤 지리적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요성이 실제적으로 현실화 되기에는 아주 희박하다는 거죠. 희박하다. 왜? 우리 위에는 러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중국이 있다. 일본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어차피.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중국이 있다. 중국이 망해야 한국이 살아난다. 왜? 우리는 반도 국가니까. 일로 나가야 되니까. 일로.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중국을 무시하면 안 된다. 절대로. 중국은 엄청난 국가라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중국이 과거에 못 살고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된다. 하지만 중국에 어떤 수준 낮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중국을 다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의식이 깨고 상대방을 인정할 때 대한민국 시민들은 더 글로벌 선진국화 되고 더 레벨이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국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중국을. 과거에도 그렇다. 11세기, 12세기 에 보시면 여기 실크로드 라인이 다 보이죠. 여기가 몽고죠. 몽고. 위에도 있고 밑으로도 있고. 지금 대략 이쯤이 뭐냐? 이게 뭡니까? 요 위로 깔려 있는 게 뭐죠? 시베리아 횡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요 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여기 블라디보스톡으로 해서 요렇게가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더 큰 그림의 대륙 횡단철도가 우리나라를 출발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거를 근데 중국이 막아놨단 말이에요. 왜? 북한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 지금 유럽의 경기가 안 좋죠.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제가 강의한 그대로 가고 있죠. 전부 다. 항상 영원한 악재는 없다. 영원한 악재는 곧 호재이기도 하다. 호재는 곧 악재이기도 하다. 그런 부분 한번 이렇게 물 흐름들을 보세요. 왜 지리적인 부분이 중요한지. 그 과거 11세기, 12세기 이때도 아프리카는 보면 아프리카는 북부 지역만 개발이 됐고 남부 지역은 거의 뭐 없는 지역이나 다름이 없었죠. 자, 이거를 국가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걸 국가가 아니고 이 큰 것을 하나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하나의 그냥 국가로 보시면 결국에는 인간은 수도를 중심으로 계속 모일 수밖에 없다. 그 습관은 안 변한다는 거죠. 한번 이루어진 물길과 바닷길 그리고 도로길은 웬만해서는 안 바뀐다는 거죠. 그 흐름 따라 인구는 계속 모인다. 계속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자,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뭐 다 아시니까, DX와 여기 달러 인덱스 지수를 보면, 뭐냐. 제가 그때 오픈 채팅방을 운영할 때 어떤 일이 터진다고 했죠? 6월 28일 날, NSFR이 맞나? 맞네요. NSFR, 순안정자금. 그거 요즘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죠? 6월 그러니까 제가 NSFR 강의를 한 게 이것도 한 달 반 정도 전에 강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영상으로 다 말씀을 드렸죠. 6월 28일 날 유럽에서는 NSFR을 벌써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NSFR을 언제 시행했냐? 7월 1일 날 벌써 시행을 했습니다. 그 자료도 다 있어요. NSFR을 시행을 했고 영국은 22년 1월 1일입니다. 그때부터 NSFR을 시행을 합니다. 이 NSFR을 왜 하냐? 그 부분은 지금 3부니까 4부에서 말씀드린지 아니면 나중에 시간 날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NSFR을 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된댔죠? 종이금은 역사에서 앞으로 사라진다. 제가 다른 자료를 이렇게 쭉 서치를 해보고 알아보니까 아마 23년 2분기 되면 종이금은 거의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존재하더라도 가치상은 거의 쓰레기가 된다. 그 22년 한 2분기나 3분기쯤 되면 진짜 금의 시대가 돌아온다는 거죠. 금. 왜? 중앙은행이, 각국의 중앙은행이 22년이나 23년쯤에 금을 미친 듯이 매집을 다 해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NSFR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달러 지수가 급격하게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너무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기술적 반등을 치는 거지만 종이 금값은 결국에는 또 내려간다. 결국에는. 자, 우선은 달러 인덱스를 봅시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달러 인덱스 있고 RSI, MACD, CCI 이런 것도 다 알려드렸죠. 이 차트가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냥 큰 흐름 물주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 주가가 올라간다.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거죠. 이렇게 쭉 흘려보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달러는 내려간다. 달러는 내려간다. 결국에는 달러는 내려간다. 왜? 너무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결국 달러는 내려간다. 보이시죠?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은 결국에는 달러는 내려간다. 달러가 내려가면 주가는 어떻게 되나요? 급등하는 거죠. 이것도 보이시죠? CCI 값도. 그 다음에 MACD, 달러, MACD 이 수치값이 결국에는 언제쯤 이렇게 될까요? 대략 한 이쯤에 데드 크로스 라인이 나오겠죠. 이쯤에 데드 크로스 라인이 나오면서 폭락을 하겠죠. 달러가 한 이쯤에 이렇게 꺾이겠죠. 그냥 대충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냐? 정확하게 며칠 안 남았다는 거죠. 달러가 데드 크로스로 접어드는 거는 대략 일주일. 길어야 일주일이라는 거죠. 길어야. 그리고 외국의 어떤 저널 이런 데서도 보면 특히 골드만삭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골드만삭스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주가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었다. 주가 대세 상승기. 언제부터? 7월 1일부터. 그러면 언제까지? 7월 16일 또는 대략 7월 16일. 그리고 맥스 길면 7월달 옵션 만기일. 7월 옵션 만기일. 만기일까지 주가가 계속 오른다. 미친 듯이 오른다. 자, 그 근거로는 달러가 꼬라박는다, 이제. 맞죠? 근거 자료 나왔죠? 달러가 꼬라박으면 이제 금이 오르겠죠? 금이 오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오르겠죠? 언제까지? 길면 옵션 만기, 7월 옵션 만기일. 짧으면 7월 16일에서 한 7월 14일까지. 대략 이렇게 큰 흐름을 보인다. 그렇다고 제가 주식에 투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외국 저널이나 이런 데서 이런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일을 하시니까 이런 자료들을 볼 시간이 없잖아요. 나는 백수기 때문에 볼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왜 공짜로 이런 걸 알려주냐?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감사합니다.